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설계하는 드림 인스트럭터 김지혜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졌죠. 예전보다 선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가을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가을하면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마음의 양식도 찌우는 계절인데 사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그런 시기가 좀 느끼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랴, 면접 준비하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번에는 우리가 호텔에 있는 경영 직군과 그리고 플로어에서 일하는 직군들, back of the house, in front of the house에 대한 전반적인 직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호텔 직무 심화 과정을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직무 심화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호텔리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바로 프론트 데스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저희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프론트 데스크라고 하면 좀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어떤 말로 바꾸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냥 직역을 해서 프론트 데스크니까 앞에 있는 책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곳, 이런 생각, 접수대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프론트 데스크는 바로 호텔의 얼굴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텔하고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바로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호텔을 갔을 때 로비에 들어섰을 때 궁금증이 생겨서 컨시어지에 갈 수도 있고요. 다른 벨데스크나 다른 부서에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마음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 데스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호텔하면 가장 먼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호텔의 얼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프론트 데스크의 주요 업무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주요 업무는요,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응대. 그냥 객실을 머물지 않는 고객들을 응대하기도 하고요. 객실에 머무시는 분들에 대한 응대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호텔을 찾아주시는 분들의 체크인과 체크아웃 업무를 프론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업무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호텔이나 혹은 국내에서 만든 시스템인 사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국외 호텔, 외국계 체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오페라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고객들의 체크인과 체크아웃 업무를 프론트 데스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워크인 고객에게 적절한 금액으로 객실을 판매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고객, 어떤 고객일까요? 워크인 고객? 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워크인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예약하지 않고 바로 호텔을 찾아와서 숙박을 요청하는 고객을 워크인 고객입니다. 이라고 합니다. 이 워크인 고객에게는 정가 그대로 객실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정가가 예를 들어서 22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19만 5천 원 혹은 20만 원 정도 적절한 가격을 정해줘서 그분들이 우리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고 있는 업무를 프론트 데스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객실 키인의 체계적인 관리도 해야 됩니다. 이 객실 키인은 뭐냐면요, 바로 룸키를 관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객실 룸키. 우리가 체크인 할 때 방을 배정해 드리고요. 그 방에 대한 정확한 키를 만들어서 드려야겠죠. 키를 번호를 잘못 누르거나 어떤 시스템을 잘못 작동을 하면 이미 다른 분이 머물고 계시는 방에 키를 제공해 드리는 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룸에 맞는 객실 키를 배정해 드려야 되는 거고요. 또한 객실에서 머무시다가 잠깐 외출을 하는데 이 키를 프론트 데스크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객실과 키가 섞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체크아웃할 때 객실 키를 2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회수도 2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2개를 받고 사용한 객실 키를 공카드로 만들어서 다른 분이 체크인을 할 때 그 카드를 통해서 룸키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객실 키인 관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환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이 환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좀 3성급 호텔, 작은 곳에서는 거의 달러로 진행하는 곳도 있고요.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나 아니면 엔화까지 담당해서 환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 데스크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프론트 데스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24시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24시간 동안 호텔이 운영하게 되죠. 그래서 이 24시간 동안 잘 운영되기 위해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처음에는 2교대 근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교대 근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2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 오후. 오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는 오후 5시부터 다음 이길 오전 8시까지 이렇게 2교대로 근무가 되는 거고요. 3교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져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1성급이나 2성급 작은 호텔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5성급, 4성급, 3성급과 같은 호텔에서는요. 2교대가 아니라 3교대 근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호텔들이 사용하고 있는 3교대 근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전 근무부터 알아볼게요. 오전은요, 대부분 오전 7시 30분에 출근을 해서요, 오후 4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프론트 데스크의 가장 주된 업무죠. 바로 체크아웃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체크아웃을 진행하기 전에 처음에 바로 expected departure list, 바로 출발하는 리스트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개의 객실이 체크아웃이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제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체크아웃 시간은 보통 12시가 됩니다. 이런 디파처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체크아웃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체크아웃은 보통 12시까지 허용이 돼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체크아웃은 보통 12시긴 하지만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내가 호텔에서 조금 더 여유를 즐기거나 어떤 다른 부대 시설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레이트 체크아웃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시가 아니라 보통 오후 2시까지 객실에서 더 머물다가 체크아웃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레이트 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요. 무료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료로 되는 건 아니고요. 각 시간마다 요금이 차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레이트 체크아웃은 2시 이후로는 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에서도 그 다음 날, 그 당일에 체크아웃을 하면 그 객실들을 다른 고객들에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예약한 고객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만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시 이후에는 연장이 불가하고 예를 들어서 시간을 더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1박 요금을 더 지불하셨을 때만 호텔의 2시 이후에까지 객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트 체크아웃을 하는 객실은요. 바로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라스트 세일로 분류를 해서 이 객실은 최대한 늦게 오는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체크아웃을 할 때는요. 고객의 객실 밸런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객실 밸런스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체크아웃 한다고 해서 결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객실 밸런스는 우리가 객실 사용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전날 마감을 하는 그런 야간조에서 이런 것들을 다 0으로 만들어줬을 때만 우리가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실 밸런스는요, 지불할 금액을 정산을 하는 건데 이 지불할 금액 정산은 체크인 할 때 선결제를 할 건지 카드 오픈을 할 건지 혹은 보증금에서 해결을 할 건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지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불과 관련된 거는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객실 밸런스에서는 중요한 건 바로 0일 때 체크아웃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객실을 사용하는데 조식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객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야간 마감조에서 객실을 조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따로 지불할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0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기 전에 조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따로 조식을 하는 그런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조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F&B에서는 이 조식 먹은 것을 확인을 하고 바로 룸차지로 돌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조금 늦게 되거나 혹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이를 체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그냥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아웃 전에 시외 전화나 해외 전화 사용한 거 그리고 조식 이용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바로 이 룸레이트가 0인지 밸런스가 0인지 0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고 체크아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바로 체크인 준비와 고객 응대를 하게 됩니다. 이 오전 근무 같은 경우에는 체크아웃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그 시간대를 보시면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시간 3시 정도, 4시 정도면 고객들이 체크인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오전 근무반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인을 할 때는요, 어라이벌 리스트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 고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예약은 OTA로 했는지 혹은 다른 정말 다이렉트 부킹으로 했는지 결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단체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이 어라이벌을 통해서 오전 근무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라이벌 리스트를 확인을 했을 때 당일 얼리 체크인이 있는지 혹은 주요 고객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리 체크인이 있거나 주요 고객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하우스키핑에 연락을 합니다. 오늘 2시 혹은 3시 체크인을 하는 고객들이 몇 명 정도 있으니까 이 룸타입에 대해서 빨리 청소를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거나 오늘 정말 중요한 고객들이 우리 호텔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청소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런 어라이벌 리스트를 보고 하우스키핑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체크아웃 고객의 객실 문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이 오전반에서 확인을 하고요. 유관부서에 전달을 합니다. 체크아웃 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죠. 고객님, 숙박은 괜찮으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전구가 하나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개수대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아웃 할 때 프론트 데스크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확인을 해서 설비팀이나 아니면 하우스키핑에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바로 오전 근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호텔에 주요 고객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VIP가 방문을 할 때는요, 바로 룸 체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룸 체크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 바로 하우스키핑의 주인급 이상 혹은 GRO가 있는 경우에는 GRO가 담당을 하고요. 혹은 객실 팀장이 담당해서 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룸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하우스키핑에서 객실 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하우스키핑의 주인급 이상이 확인을 해서 이 방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오케이 사인을 했을 때 그 방이 더티해서 클린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좀 주요 고객이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주인급 이상이 확인을 하고 좀 더 세세하게 빠진 것은 없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호텔의 GRO들이나 객실 팀장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이 객실을 완벽하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정돈해서 최고의 그런 숙박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체크인의 준비를 바로 오전반에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 오전반에서 또 준비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개인 고객들이 우리 호텔을 찾아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시간대별로 나눠서 오기 때문에 뭐 복잡하거나 혼잡한 게 없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고객이 호텔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017년 10월 15일 ABC 컴퍼니라고 하는 곳에서 45명의 단체 고객이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후 근무자들이 거의 1시 반부터 출근을 하는데요. 이 45명의 단체 고객이 4시에 체크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시 반에 출근한 그 직원들이 모든 이 45명의 등록카드랑 룸키를 만드는 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럴 때에는 오전반에서 먼저 방을 배정을 합니다. 룸블록이라고 하죠. 45명에 대한 룸블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방에 대한 등록카드와 그리고 룸키를 모두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고객들이 단체 고객들과 겹쳤을 때 혼잡한 게 발생하지 않고 일반 고객들도 바로바로 체크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단체 고객이나 좀 중요한 고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룸 체크와 동시에 객실 배정, 객실 키 준비, 등록카드 준비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오전 근무의 마지막 업무를 말씀드리면 바로 짐 보관입니다. 아마 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 하실 것 같아요. 짐 보관은 컨시어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요. 5성급이나 4성급 호텔처럼 좀 큰 호텔은 컨시어지가 따로 구비되어 있지만 3성급이나 2성급, 1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컨시어지 부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에는 고객이 체크아웃을 하고 바로 프론트 데스크에서 짐 보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체크아웃 업무도 도와드리고 이런 짐 보관 태그를 작성해서 고객이 프론트 데스크에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업무를 도와주는 이런 것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외국이나 한국 호텔을 이용하셔서 이런 짐 보관 태그를 받으셨다라고 하실 때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짐 보관 태그가 본인을 나타내는 신분증과 또 같기 때문에 이런 태그를 받으셨다라고 하실 때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라고 하는 팁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근무의 주요 업무는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다음 바로 우리가 오후 근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후 근무는요. 1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호텔에서 고객들이 체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객실에 머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시간들을 접촉하게 되는 반이 바로 오후 근무 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오후 근무는요, 바로 주된 업무는 체크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오전반에서 했던 것처럼 어라이벌 리스트를 확인을 해서 오늘 몇 명 정도가 체크인을 하는지를 수시로 1시간마다 혹은 2시간마다 재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체크인 시간은 보통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늦는 곳은 3시 혹은 4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체크인 업무는 오후 근무하는 내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체크인 절차를 저희가 그러면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크인은요, 먼저 예약 확인을 합니다. 우리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가요.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예약하셨습니까? 혹시 예약하신 분 성함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 알려주시겠습니까? 혹은 예약 번호 아시겠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런 예약 확인을 통해서 국내 고객과 외국 고객의 체크인 절차를 따로 걸친 후에 바로 RC카드라고 하는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라고 하는 등록 카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룸을 배정해서 룸키를 전해드리고요. 호텔 이용 안내까지 프론트 데스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고객과 국외 고객, 외국 고객의 체크인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라고 보면요. 국내 고객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예약 확인은 바로 이름과 휴대폰 뒷자리로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정말 20살 이상인데 20대인데 뭐 30대인데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동안이라서 미성년자로 보여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 호텔에서는 국내 고객에게는 신분증이 아니라 고객명과 휴대폰 번호 뒷자리로 예약 확인을 하고 있고요. 외국 고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항 해외로 출국할 때와 마찬가지예요. 국내 고객과 그리고 외국 고객의 그런 출입국 신고가 다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호텔에서도 외국 고객에게는 어라이벌 상에 있는 이름과 여권 이름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권이 꼭 있어야 돼요. 여권 이름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한 숙박 일수, 그리고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했는지, 그리고 룸 타입은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 고객의 국적은 무엇인지, 여권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 가능 번호를 꼭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 연락 가능 번호가 왜 중요하냐면 한국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쓰는 휴대폰 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 고객은 뭐 국제 전화로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호텔에 짐을 두고 체크아웃을 했는데 방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며칠이 지나도록 얘기가 없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할 때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번호 국제 전화라도 상관없습니다. 연락처를 꼭 받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RC카드라고 하는 등록카드를 작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전산에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룸키를 배정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RC카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호텔마다 좀 크기나 양식은 다르긴 하지만 적는 거는 다 똑같아요. 이름, 뭐 외국 고객이면 뭐 국적 적고요. 패스포트 넘버 적고 룸 타입 이런 것들을 적어서 고객의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룸키를 배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호텔 이용 안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호텔 이용 안내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먼저 방 번호, 정확한 방 번호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있는지, 비밀번호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 전하고 또한 뭐 조식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조식이 시작되는 시간, 장소를 전해주고요. 그리고 체크아웃 시간을 고지하게 됩니다. 이런 5가지 중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체크아웃 시간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을 많이 이용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외국 고객인데 한국에 와서 처음 호텔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호텔 체크아웃 시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이 17일부터 2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체크아웃하는 20일이에요. 그러면 호텔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20일에만 내가 체크아웃을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그대로 객실에 두고 외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녁이 지나고 밤 11시 정도가 돼서야 체크아웃이라도 되는 줄 알고 함흥차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호텔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 방이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 객실이고 다른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객실이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에 대한 이런 고지를 하실 때에는 방 번호 중요하고요. 조식 시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체크아웃 시간은 몇 시까지다라고 하는 것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 제공 서비스마다 이제 고지사항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컨시어지의 역할이긴 하지만 짐을 보관하는 것처럼 컨시어지가 없는 호텔에서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후에서는 체크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두 번째는 객실 콜 응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실 콜 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대에도 모두 하고 있긴 하지만 고객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오후 근무에서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객실 콜 응대는 뭐냐면 객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담당하는 거예요. 5성급과 같이 큰 호텔은 0번을 누르면 교환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환실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하긴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모두 프론트 데스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뭐 방에는 시설이 고장났다 혹은 어메너티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체크인을 바로 했는데 객실에서 너무 퀴퀴한 냄새가 난다 아니면 불을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객실 콜 전화를 걸어서 룸 체인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방에서 우리가 룸 서비스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호텔로 나갔을 때는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좀 두렵기 때문에 룸 서비스 쪽으로 바로 연결하지 않고 프론트 데스크로 연결해서 룸 서비스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후 근무는 대부분 객실 콜 응대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오후 시간에는요, 바로 555라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네, 그냥 555라고 들으면 빈칸인가? 빈칸 채우기인가? 라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빈칸은 아니고요. out of order room입니다. 바로 판매가 불가한 객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호텔 객실 중에서는요. 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객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구가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 욕조에 물이 막히거나라고 했을 때에는 좀 빠르게 고쳐서 다른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지만 욕조 바닥에서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다른 좀 전기 시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그 호텔 객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좀 공사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룸 같은 경우에는 555로 분류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객실 만실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이 객실 만실은요, 실제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객실과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가용 객실의 숫자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객실이 560객실이에요. 하지만 호텔에서 만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540 정도, 540개의 객실이 다 찼을 때 만실로 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룸 체인지를 해야 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만실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룸을 숨겨놨던 걸 풀어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만실 기준을 좀 더 적게 잡는 거고요. 또한 이처럼 좀 오랜 기간 동안 수리를 해야 되는 객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좀 다른 방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객실들을 숨겨놓고 판매하지 않기 위해서 560객실이지만 고객 만실 기준은 540개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한 오후에서는 예약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약 관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예약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약 부서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예약 부서가 프론트 데스크 부서로 우리가 좀 분류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사무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쉬기 때문에 이런 예약부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간단한 예약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일 예약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취소가 들어왔을 때 이런 취소 처리를 하는 걸 프론트 데스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원들 같은 경우는 예약 관리를 좀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인급이 됐을 때에는 예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체크인 업무 하고 있고요. 객실 콜 응대 하고 있고 555 아웃 오브 오더 룸 관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예약 관리까지 오후에서 거의 담당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야간 업무를 볼 텐데요. 이 야간 업무는요. 오전, 오후도 중요하긴 하지만 야간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야간 업무는 호텔 객실 영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마무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 야간도 마찬가지로 체크인 업무도 담당하긴 합니다. 체크인 업무도 담당해서 오후 늦게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숙박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한 야간은 마감을 진행하기 전에 노쇼 확인을 합니다. 노쇼가 뭐죠? 우리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SNS 상에서도 이 노쇼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이 노쇼는 예약은 했지만 일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말 없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쇼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라이벌 상에는 있지만 이 고객들이 오지 않았을 때 이 노쇼가 발생하게 돼서 페널티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에는 노쇼 상황을 좀 없애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페널티를 적용하면 호텔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이 느꼈을 때에는 좀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노쇼를 좀 없애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국내 예약을 한 것과 해외 예약을 통해서 하는 것도 노쇼를 처리하는, 노쇼를 좀 없애는 방법이 다릅니다. 호텔마다 다르긴 한데요. 국내 예약은 예를 들어서 호텔 타입이나 아니면 호텔 나우를 통해서 예약을 하신 분들이 이런 노쇼 발생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호텔 나우나 호텔 타임 같은 경우에는 늦은 시간에 객실이 하나 남았을 때 특가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밤 11시에 예약을 하고 호텔까지 오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우선 고객이 결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이 체크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놔요.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고객이 호텔을 찾아오면 그때 룸키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렇게 노쇼가 없도록 하고 있고요. 해외 예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해외 고객이 15일부터 20일까지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15일 낮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고객이 오지 않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15일이 아니라 이 체크인 박스를 16일로 옮깁니다. 그래서 15일이 아니라 16일로 옮겨서 원래 이 외국 고객의 예약이 16일인 것처럼 만들어서 이런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서는 마감 전에 노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감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감 업무는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마감 업무는요. 마감을 하기 전에 좀 확인해야 되는,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룸 체인지 상황. 어떤 사람이 503호에서 머물렀는데 507호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503호의 객실은 제대로 다시 정돈이 됐는지, 다른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또한 워크인 고객이 오늘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또한 인하우스, 현재 우리 호텔에 제실에 있는 객실이 몇 개인지를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룸레이트, 객단가가 어느 정도로 잡혀져 있는지를 바로 이 마감하기 전에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인하우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하우스는 우리 제실되어 있는 객실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이 룸레이트 객단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룸이 10만 5천 원이에요. 10만 5천 원인데 이상하게 몇 개 방은 11만 원으로 되어 있거나 12만 원으로 책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이 룸레이트는 마감 작업을 시작하면 고객의 그런 객실 가격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을 하기 전에 이런 객실 가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마감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식 포함인지 얼리 체크인을 했는지 혹은 레이트 체크아웃인지 등등을 모두 확인을 해서 보고서도 작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라이벌 리스트와 디파처 리스트를 확인을 합니다. 이 마감 업무를 할 때 어라이벌 리스트, 아직 체크인을 하지 않은 고객, 그리고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체크아웃을 하지 않은 고객들이 그 리스트 상에 남아 있다면 마감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라이벌 고객을 확인을 해서 노쇼 고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 마감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 마감 업무를 진행하는 걸 우리가 바로 나이트 오딧이라고 합니다. 나이트 오딧. 그래서 이 나이트 오딧에서는요, 호텔 객실의 모든 금액을 정산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금액이 정산한 다음에 다음 영업일 날짜로 전환이 돼서 그 다음 날 영업이 시작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마감 업무 같은 경우에도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그런 직원을 배려해준다라고 해서요. 야간 업무에 투입시키지 않는 호텔이 있어요. 오전 그리고 오후 근무만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여직원의 커리어상 그리고 좀 미래를 좀 멀리 내다봤을 때 마감 업무는 꼭 하셔야 돼요. 이 마감 업무를 할 수 있어야지만 프론트 데스크에서 제대로 일을 했구나, 호텔 전반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른 데에서 모두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진짜 이번에 새로 취업을 했는데 야간 업무 나 안 시킨대. 이 호텔에 있는 동안 야간 업무 안 해도 된대 라고 해서 좋아하지 마시고요. 야간 업무는 되도록이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감을 다 하신 다음에는요, 로그북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 로그북은요, 객실과 관련된 객실에 대한 로그북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하우스키핑 그리고 F&B 보고서 이렇게 총 3가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 어라이벌을 봤을 때 중요 고객이 오거나 체크인을 하는 고객이 어떤 사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우스키핑 그 보고서에 작성을 하는 거고요. F&B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조식 인원은 좀 몇 명 정도 될 것인지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실되어 있는 고객들이 총 10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F&B 보고서에서 내일 조식은 100인분만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한 120인분 혹은 140인분 정도 준비하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실되어 있는 고객들이 100명이긴 한데 더 추가로 와서 체크인을 할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조식을 먹으러 올 수도 있고 조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객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침에 갑자기 조식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100명, 신청 인원 100명만 받는 게 아니라 100명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받는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마감 직후에는 바로 룸 밸런스를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 룸 밸런스를 0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아까 체크아웃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룸 밸런스, 각각의 객실이 객실 비용이랑 혹은 부대 업장을 이용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룸 차지로 돌려서 체크아웃 할 때 지불하게 했는지 혹은 다른 오픈카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룸 밸런스를 모두 0으로 만들어줬는데 아침에 갑자기 룸 밸런스가 0이 아니라 70이 되거나 30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침 근무인 사람이 바로 체크아웃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올바르게 좀 제대로 체크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업무는요. 가장 중요한 마감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쇼 확인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정산을 담당하는 업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고객 지불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고객 지불 방법은 아까 체크아웃 할 때 체크인 시 오픈카드로 할 것인지 CL로 할 것인지 아니면 데포짓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한다고 했는데요. 이건 사실 호텔마다 조금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불 방식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고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객의 지불 방법은 총 5가지인데 GDPA라고 해서 고객 직접 결제가 있고요. 오픈카드, CL 처리 후불 입금, 데포짓, 보증금, 그리고 마지막 하우스 어카운트, 가상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GDPA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결제를 하는 겁니다. 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놓거나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론트 데스크에서 직접 현금이라든지 카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킹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것과는 달리 예약을 먼저 한 다음에 호텔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킹닷컴을 이용한 고객 혹은 고객이 호텔 예약부를 통해서 예약한 경우에 바로 이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오픈카드입니다. 오픈카드. 이 오픈카드는 그냥 카드를 열어놓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호텔에 오픈카드를 해서 호텔에 등록해 놓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주로 해외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할 때 오픈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텔스닷컴을 통해서 우리가 예약을 할 때 바로 거기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약을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등록해 놓고 나중에 체크인을 하거나 체크아웃 할 때 결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카드를 등록해 놓은 다음에 호텔 이용 후에 결제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업무를 담당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고객이 사이트에 오픈카드를 해놨다고 해서 이 카드 결제되겠지라고 생각하셔서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중에 체크아웃을 했는데 오픈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결제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어라이벌 상황을 보시고요. 이분이 우리 오픈카드로 결제를 할 거다라고 하면 고객이 체크인을 할 때 먼저 1,000원 혹은 100원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취소를 해서 고객이 체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업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픈카드는 유효성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업무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CL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CL은 후불 입금, 후불 처리예요. 그런데 이 후불은 고객이 나중에 체크아웃을 하고 후불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호텔의 고객사가 후불 입금을 하는 겁니다. 국내 예약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데일리 투나잇이나 호텔 나우 등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 고객이 데일리 투나잇을 통해서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약을 할 때 객실 비용에 조식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조식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을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 15만 원이 바로 호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데일리 투나잇이나 호텔 나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다음에 고객이 호텔 이용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호텔에서는 이런 고객들에 대한 보고서를 데일리 투나잇, 호텔 나우에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사항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예약받은 것과 똑같이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서는 15만 원을 받았으면 그 일정 금액을 호텔에 후불 입금해 주는 걸 바로 CL 처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CL이 어떤 건지도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 네 번째는 큰 호텔, 5성급이나 외국계 호텔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포짓 제도입니다. 데포짓 보증금은요. 체크인 할 때 그냥 체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숙박 요금의 약 2배 정도 가결제를 합니다. 우리 가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예를 들어서 숙박 요금이 20만 원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결제로 40만 원을 먼저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호텔을 이용하는 동안 다른 부대 업장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미니바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체크아웃 할 때 그냥 이 가결제 한 개 모두 취소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고객이 부대 업장을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 10만 원어치의 음식료가 나왔습니다. 식음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룸차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40만 원을 잡아놓은 데포짓에서 10만 원이 빠지고 30만 원이 바로 취소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마다 혹은 예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은 무슨 어떤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우스 어카운트. 인데요.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우스 어카운트를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가상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처리를 진행을 하는 건데 우리 밸런스를 체크아웃 할 때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미처 밸런스가 0이거나 그리고 고객이 먼저 체크아웃 결제를 한 다음에 미니바를 이용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고객은 이미 체크아웃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10만 원 이상의 미니바를 사용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것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사항을 예약실로 넘기게 됩니다. 그럼 예약실로 넘겨서 이 예약부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고객님이 체크아웃 하시고 미니바를 10만 원 이용을 하셨습니다. 맞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지불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하우스 어카운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어카운트는 되도록이면 일어나면 좀 안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하우스 어카운트를 통해서 고객에게 이런 요금을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론트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고객 지불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불 방법은 호텔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좀 제가 겪었던, 그리고 호텔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예약 문제입니다. 예약 문제. 그 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예약부가 있고, 그 예약부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버부킹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작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예약 시스템이나 혹은 이런 관리가 허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부킹이 진행이 돼서 A라고 하는 고객이 이 방을 계약을 했는데 B라고 하는 고객이 예약을 하고 C라는 고객도 예약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감당을 해야 되고 이런 고객들을 응대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근무를 할 때에는 이제 장기간 출장을 나오신 고객님이셨어요. 한 10일 동안 출장을 나오신 고객님이셨는데 그분이 예약을 하실 때에는 원베드로 예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싱글베드로 예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직원이 방을 먼저 오신 분들에게 계속 들여다보고 그리고 좀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다 보니까 그 원베드 방이 싱글베드 방이 모두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만실이다 보니까 더 이상 싱글베드를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베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당연히 언짢아 하시죠. 내가 원베드로 신청을 했는데 왜 투베드 방을 주냐라고 컴플레인을 한 프론트 데스크에서 10분 정도 해주셨던 고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베드 싱글 베드 방을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먼저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투베드를 이용하시긴 하시지만 저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체크아웃 상황을 봤을 때 내일 모레 한 이틀쯤이면 원베드, 싱글베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틀 뒤에는 꼭 원베드로 바꿔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그 상황을 좀 융통성 있게 마무리 지은 경우가 있는데 호텔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호텔마다 다르긴 한데요. 싱글베드 방이 30개라고 하면요. 30개만 받지 않고요. 40개를 받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쇼 고객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취소해버리는 고객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고 있는 객실보다 많이 잡게 되긴 합니다. 그때 이처럼 그 고객들이 취소하지 않고 모두 다 왔다라고 했을 때는요. 프론트 데스크에서 여러분들이 잘 업무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면 좀 어떤 쿠폰이라든지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화를 누그러뜨리기도 하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응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 또한 객실이 정말 만실이고 계속 우리 호텔을 찾아주시는 고객사의 고객님이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약 없이 찾아오셨어요. 정말 방에 있는 줄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방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고객님이 좀 더 편안하게 우리 호텔을 믿고 와 주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호텔이나 아니면 다른 좀 비슷한 가격대의 호텔을 예약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객사와의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서비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촉팀이나 혹은 예약팀이나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신 다음에 그 상황들을 대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바로 다음에는 호텔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호텔의 변화,
요즘 호텔에도요, 바로 인공지능 AI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제는 뭐 그냥 우리 일반 사회뿐만이 아니라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호텔에도 바로 이 인공지능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로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에서는요, 체크인, 체크아웃을 하는데 바로 이 키오스크를 도입했습니다. 무인 체크인, 체크아웃 기기를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크인, 체크아웃은 물론이고 호텔의 정보까지 알아볼 수 있는 무인 기기가 호텔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호텔을 휴일이나 아니면 주말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체크아웃 시간 한 11시쯤, 12시가 되면요. 그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 고객들이 모두 다 내려오기 때문에 체크아웃 하는데 30분, 길게는 1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키오스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한 이 나인트리 프리미엄 호텔에서는요, 스마트 프론트 데스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호텔에서는 등록카드를 모두 손으로, 종이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종이를 확인해서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일일이 전산 작업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패드를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서명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전산 데이터화돼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호텔 입장에서 시간 및 인력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론트 데스크에 대한 이런 AI, 인공지능화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객실에서도 바로 이 AI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객실 속 가상비서가 탄생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호텔 최초로 음성인식 디바이스인 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로비에서는 가상체험 공간인 VR 존과 매일 다르게 구현되는 디지털 월, AI 거울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성인식을 통해서 내가 그냥 호텔 객실에서 어떤 말을 하면 이게 인식을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AI 스피커는 날씨 검색이나 영어 동요 읽기 서비스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요. 객실 내에 이렇게 아이패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룸 서비스를 시킨다거나 혹은 어메너티가 떨어졌을 때 뭐 샴푸 2개, 수건 2개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입력하면 바로 하우스키퍼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도우미, 이런 아주 편리한 서비스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내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인공지능화가 점점 우리의 서비스로 접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더 재미있는 거는요. 호텔 내부뿐만이 아니라 호텔을 예약하는 서비스 그리고 호텔의 컨시어지도 바로 AI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어때라고 하는 앱 모두 아시죠? 네, 거기에서 바로 호텔 챗봇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친구들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알프레도라고 하는 이런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어떤 뭐 호텔을 알려달라 아니면 추천해달라 그리고 체크인 주변에 대한 시설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호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에 맞춰서 예약까지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 챗봇 여기 어때에서는 바로 호텔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한 레드 타이 버틀러라고 하는 디지털 컨시어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컨시어지라고 하면 우리가 호텔 내에서 맛집 정보나 교통 정보나 호텔과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컨시어지까지 가기 힘들죠.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좀 힘들 때가 있고요. 호텔을 찾아오는 것도 잘 몰라서 컨시어지에 전화를 하거나 호텔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바로 이 레드 타이 버틀러라고 하는 디지털 컨시어지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그냥 우리가 선택을 하거나 혹은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는 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불편하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지 않아도 휴대폰 하나로 우리는 이런 호텔 서비스, 예약 서비스라든지 정보 서비스, 그리고 맛집 서비스까지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호텔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호텔도 내 손 안의 호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점점 호텔에서도 체크인을 할 때 프론트 데스크를 가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바로 이 모바일 하나로 체크인, 체크아웃 시스템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 모바일 하나로 모든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불편한 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말 멋진 호텔리어, 진정한 호텔리어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네, 외국어 능력 키우는 거 좋고요. 호텔에 대한 이해하시는 거 좋고 직무에 대한 이해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기보다는 점차 변화해 나가는 이런 호텔의 특성까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좀 더 역량 있는, 좀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호텔리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프론트 데스크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다른 부서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직무 분석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Not a channel thing. It's bound to be